네, 투자 멘토링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기다리는 동안 잠시 시장 상황 짚어볼까요? 양 지수 약세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가량의 마이너스권이고요. 오늘 강세 출발했었던 코스닥 지수 조금 전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폭은 크진 않습니다만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줌 인터넷이요. 줌 인터넷. 네,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예, 7,800원에 30%요. 7,800원에 30%. 예. 오, 조금 손실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수익이 아닌데 마이너스인데? 손실 보고 계세요. 예. 이거 급등을 할 때는 한 10,000원 넘게 가기도 했었는데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예, 한 3일 됐어요. 3일 되셨어요. 3일, 아유, 얼마 안 되셨어요. 이 정도면 이제 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 가지고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네, 김태준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줌인터넷 3일 전에 매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줌인터넷의 경우는 최근에 이스트소프트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스펙 합병 상장된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줌인터넷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성장성이 좀 반영이 좀 최근에 많이 됐다 보시는 게 맞겠고요. 최근 들어서 요 상장 가격 2,000원대 스펙 가격부터 시작해서 11,500원이라는 사실상 거의 굉장한 고평가 수준의 단기 고점을 찍은 직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청자님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은 직후에 계속적인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보시겠지만은 요 종목군은 계속적으로 반등을 주긴 하되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군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군 보셨을 때 일단 7,050원 선 단기적인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은 이 종목군은 앞서서 많이 올랐던 것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시에 5,500원 선까지 단숨에 밀릴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셨다면은 이제 어차피 매매하신 지 3일밖에 안 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아쉬워하시기보다는 이 종목군 적정 구간에서 요거 만약에 7,050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반등 구간 8,100원 선까지 잡겠습니다. 네, 약수익권으로 짧게 끊어서 가져가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비중 바꿔가시는 게 낫지 않은 매매가 될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좀 해결되셨을까요? 예. 반등 나왔을 때 그래도 좀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줌인터넷 첫 번째 전화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알파홀딩스 비중은 한 80% 정도 되고요. 예, 매수가가 네, 21,000원이요. 21,000원. 21,000원? 예. 네. 비중이 12,100원, 12,100원. 12,100원. 100원. 비중이 네.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한 80%요. 아이고, 비중 많으시다. 네. 네, 이거 아니, 이걸 사놓고, 이거 차트를 보니까 계속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려와서, 제일 저점인가 보다 싶어서 샀는데, 계속 또 내려가요. 그러게요. 주가 너무 힘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김명호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종목 시스템 반도체 개발하는 업체로 자회사 온코색의 행보가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쳐서 시스템 반도체랑 바이오 섹터 모두 재료를 갖고 있긴 하지만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면 좋지만 지난 시스템 반도체 상승할 때 그렇게 큰 흐름 보여주지 못했고요. 온코색의 행보가 주가에 그렇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재무제표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하지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의 외형 성장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산업이나 방열 소재 산업 등에 좀 투자한 것이 재무제표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자회사 온코색은 꾸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임상 결과를 좀 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알파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는 그 최근에 차량용 LED 방열 소재를 납품한다는 소식에 그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소폭 상승했을 때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좀 결과로 이어지고 아무래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차트 같이 보시면은 말씀 주셨던 대로 저점인 줄 알고 매수했더니 이거 저점이 계속 깨지네 하셨을 거예요. 지금 10,000원대 부근이 저항대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9,000원대 부근이 2차 저항대로 지금 그 두 번의 지지대를 모두 뚫으면서 계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은 손절이 답이긴 합니다만 이미 손절 타이밍 놓치셨고 비중 또한 너무 많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주가에 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그 저점인 현재가 부근인 8,000원대 부근에서 횡보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탈한다고 하면 이때는 꼭 비중을 좀 낮추신 다음에 8,000원 아래 부근, 전저점이 뭐 7,400원 부근이나 이때 도달한다고 하면은 이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9,000원만 잡아드리겠습니다. 9,000원으로 잡아드린 이유는 최소한 9,000원까지는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만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9,000원으로 잡아드린 거고,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9,000원 목표가가 좀 무의미긴 하지만 좀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뭐 수익권이나 매수가 범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9,000원이 끝이 아니라 일단은 잡아드려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힘내세요. 예. 네, 가격 오늘 드린 거 적어두셨다가 꼭 참고해 보시고요. 예.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먼저 진행을 해봤습니다. 문자 주고 계시네요. 문자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톡 쏘는 종목 보시고 연락 주셨나 봐요. 단알부터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620원, 비중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수익 나고 계세요. 수익 일단 축하드립니다. 김태준 전문가님 이거 더 들고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알 3,900원대 깨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홀딩 가능하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단알의 경우는 계속적인 성장 모멘텀 부재 속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3월부터 계속적인 하락 구간에서 조정 구간이 있었죠. 근데 오늘 들어서 상승한 것도 아마 최근에 나왔던 그 가상화폐 관련 페이코인이라고 하죠. 이쪽 이슈가 나오면서 단계적인 뉴스와 함께 급등 구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를 제가 드렸듯이 재료가 노출된 시점이기 때문에 다소 조심해야 될 상황에서 이 종목군 지켜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어쨌든 3,600원 선에서 갖고 계신다면은 아직까지 수익 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3,930원 선 깨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보유를 하시면서 단기적인 목표가 현재 오늘 고점은 18%대까지 찍고 나왔지만은 4,200원 선까지는 한 번 더 오늘 장중 흐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단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문자 체크를 해볼게요. 문자 초반부터 많이 주셨네요. 이어서 LTC 보겠습니다. 이분 매수가가 11,800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고 오늘은 일단 우와 급등을 하긴 하는데 그래요. 급반등을 하긴 하는데 이분은 아직 좀 손실 보고 계십니다. 김명우 전문가님 체크 도와주시죠. 예, LTC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회사로요. 그 오늘 일본에서의 그런 그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그 수출을 뭐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반사익으로 좀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차트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뭐 등락 구간을 뭐 9,500원, 9,000원 부근에서 지지대 형성하고 그 다음에 상단 부분은 12,000원대 지지대 삼아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급등한 이후에 지금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반사익 기대감에 대한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좀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인 11,8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달한다고 하면 지금 비중 30%이신데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주가 추가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전저점인 9,5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도달한다고 하면은 추가 주가 흘러내릴 염려 있으니까 이때는 비중 축소하시거나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하단 9,500원 그리고 1차적으로 12,000원 왔을 때 비중 축소, 일단 수익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챙기고 가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LTC 위든 아래든 이 가격대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체크하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이어서 볼까요? 3,700원의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글 올려주셨습니다. 이분 일단은 오늘은 주가는 빠지는데 이분은 수익권이세요. 네, 김태준 전문가님. 더 들고 갈까요? 이게 급등한 후에 미스터 블루. 좀 내려가네요. 일단 아직 한 방 더 남았다라고 예. 보는 시각에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웹툰 쪽으로의 섹터별 그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스터 블루가 지금 어제 오늘 이틀째 눌림목 구간에 들어서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장대양 공을 동반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는 것은 추후에 한 번 더 가격대 지지가 이루어졌을 시에는 급등권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고점 4,590원까지 도달했으나 정리를 아직 다 못하신 걸로 보이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4,595원, 4,600원대로 단기 목표가 다시 잡으면서 이 구간에서는 다만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반등이 왔을 시에는 4,600원 선에서는 5% 내지 10%씩 정리해가는 관점 중요하겠고요. 단계적인 손절가로는 5일선, 이평선 5일선으로 3,900원대 선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일부 축소 안내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 드렸고요. 이분 진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다음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버나인 주셨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8,500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거든요. 지금 가격이요. 4,780원. 아이고, 네. 김명호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 그 냉장고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외형 그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인데 주 거래처가 삼성전자입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냉장고 그 외형재를 이 회사에서 만든다고 보면 되는데 우선 차트 보시면은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셨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니까 뭐 그래도 뭐 시청자님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매도해라 매수해라 말씀 못 드리지만 진작에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좀 놓치셨습니다.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한 10% 정도나 혹은 매수 여력이 된다고 하시면은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그래도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한 6,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호재 이슈나 뭐 급등할 만한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회사가 그런 모멘텀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신 다음에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그 손실 구간을 최소화해서 종목을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1차 목표가 부분인 6,000원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네네.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 10% 보유하고 계신데 몇 %까지? 한 5%에서 10%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에서 10% 추가 매수해서 단가 일단 낮추고 기술적으로 한 6,000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 참고하시면서 잘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버나인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화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서희건설 서희건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50원이고요. 1,450원. 네. 예, 비중은 40%입니다. 40%? 네. 예. 1,450원이면 손실 좀 보고 계시고, 어떤 부분 때문에 혹시 매수를 하셨는지, 언제 매수하셨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매수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기관하고 그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아서 그래서 들어가 예. 봤는데 예. 이게 뭐 생각 같지 않네요. 그러셨겠네요. 한 달 조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매수하신 지. 네네, 맞아요. 예. 김태준 전문가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희건설 한 달 전쯤 매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쨌든 최근 들어서 한 가지 특징할 만한 게 외국인 매수세가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징후는 있습니다. 네네. 6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왔었고요. 네네. 하지만 6월 25일자에 대량 매도세가 한번 있었고요. 네네. 7월 1일자에도 대량 매도세가 한번 있었던 걸로 보았을 때는 단기적인 네. 차익 실현 관점에서 외국인 쪽에서 나갔던 흔적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 종목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켜보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요 종목군은 견실한 중견 건설업체이긴 하지만은 2018년도 때도 한번 보여줬다시피 2018년도 당시에 지뢰제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회사 측에서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양해계약서를 맺은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 이슈로 지뢰 관련, DMZ 관련 이슈로 급등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고요. 지금 배경 시점에서 최근 들어서 DMZ 쪽에서 남북미 정상 접촉이 한번 있었죠. 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남북 경협주로도 추후 편입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이 종목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이거 계속 보유 쪽으로 가야 되나요?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단기적인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이 1,500원 구간에서 일부 일어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어쨌든 1,400원대 평단가 갖고 계시니까요. 1,300원 깨지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보유를 계속적으로 하시면서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500원대까지 지켜보시면서 1,500원 구간이 오게 되면은 20%가량, 절반가량이죠. 물량 정리하시면서 리스크도 일부 관리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1,300원. 예, 1,300원 깨지지 않으면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하단 1,300원, 위에는 1,500원인데 1,500원이 1차 목표가 드렸어요. 이 가격대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상담 이렇게 해봤고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빠르게 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대유 위니아 볼까요? 매수가 3,920원에 비중 30%. 손실 보고 계시죠? 손절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손절할까요? 조금 더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김명호 전문가님 체크 도와주시죠. 예, 대유 위니아 종목 관해서는 시청자님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 좀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절하시기보다는 좀 더 홀딩하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은 게 우선 박스권 형성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대 부근 3,250원 그리고 저항대 부근 4,000원, 4,250원 부근을 지금 저항대를 삼아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모든 기술점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인 3,92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 좀 더 홀딩하셨다가 매수가 범위 오면은 그때 고민하셔도 좀 늦지 않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절하기 너무 아깝대요. 일단은 홀딩이고요. 매수가 근처 오면 이분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셔야겠어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유 위니아 문자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이어서 볼까요? 네, GMP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200원, 비중 30%. 진짜 계속 흘러내리네요. 주가 보면 요즘 좀 무서워요. 네, 김태준 전문가님 이거 언제쯤 반등할까요? GMP 한숨부터 일단, 내시니까. 네. 약간 잡주 성격에 이것저것 갖가지의 테마성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뇌질환 치료제라고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과거에는 방탄소년단 관련 화장품 관련 이슈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거기다 더 넘어가서 DMZ 관련 파주시 쪽에 땅을 갖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이슈 가지고도 한번 올랐던 이력이 있고요. 그만큼 2018년 들어서 가격대 3,000원 구간에서 12,000원까지 거의 4배에 달하는 상승을 보인 직후가 2018년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의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별다른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보다는 다시금 하락하는 추세가 접어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종목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9,000원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종목군 만약에 8,000원 구간 선까지도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7,000원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 지켜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현실적으로 1,500원 선까지 올라섰을 때는 비중 반드시 절반 이상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GMP 가격 전략 세워드렸고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주셔서요.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거 볼까요? 한일 오토메이션, RS 오토메이션, 요거 보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문의 주셨고요. 14,000원에 비중 20% 기다려볼까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거든요. RS 오토메이션 한번 볼게요. 지금 2% 일단은 오늘은 상승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은 손실 보고 계시네요. 네, 김명호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RS 오토메이션, 요 종목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긴 횡보 기간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14,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손실관이 좀 있긴 하지만, 매수가 범위까지 올라올 것이다 좀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그 기간을 뭐 정확하게 뭐 한 달이다 두 달이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다만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횡보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정부의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뭐 투자 발표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기술 수출 이런 이슈가 좀 신문이나 뉴스 방송에 좀 된다고 하면은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들어오면은 뭐 그렇게 큰 폭의 차이를 두고 박스권을 형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가 범위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전저점인 13,5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대 부근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0,000원 부근 도달하면은 추가 하락할 염려가 좀 크니까 이때는 반드시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RS 오토메이션 들여다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차 목표가 13,500원인데 이 가격 오면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선 ENT 볼까요? 매수가 8,500원에 비중 10%. 일단 이분은 좀 손실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한때는 매립 사업 뭐 이게 이야기가 막 많이 들리면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쑥 들어간대요. 네, 김태준 전문가님, 이 종목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테마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인선 ENT 경우는 과거 폐기물 처리 관련 테마랑 맞물리면서 중국 쪽에서 한번 이슈가 나왔었죠. 중국 쪽에 폐기물 처리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 쪽에도 수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슈로 작년 한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상승을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앞선 모멘텀에 대한 주가가 반영이 다 끝난 직후에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직후라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현 구간에서는 7,500원 선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7,500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여타 뭐 코엔텍이라든지 YN텍 같은 종목군들도 아직까지 추세 깨지고 있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요. 추후 반등 구간 8,900원 선대 왔을 때는 일부 정리해 나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선 ENT 좀 발빠른 대응 전략도 필요한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최대한 많이 보겠습니다. 네, 아난티 올려주셨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15,864원에 비중 40%. 끝자리가 추가 매수한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네, 아난티. 현재가가 15,300원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손실 보고 계시네요. 네, 김명호 전문가님. 이게 대북 이슈 받을 때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의견이세요? 예, 아난티 같은 경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그 현대엘리베이와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뭐 금강산 개발이나 대북 관련 테마 이슈가 좀 있을 때 잘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제 방송을 먼저 보셨다고 하면은 그때 아난티가 아닌 현대엘리베이를 좀 매수를 하셔서 이미 충분히 수익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선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 이전에 그 가장 최근에 외교적인 이슈로 그 대북 관련 테마주들이 분명히 종목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대북 관련 테마 이슈 안에서 뭐 금강산에 대한 관광이나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면 그때 이제 좀 수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청자님께서 지금 15,864원 지금 좀 물타기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박스권 횡보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미사일을 다시 쏘거나 뭐 대북 관련 테마 뭐 그런 회담이 뭐 큰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대북 관련 테마주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홀딩 하셔도 최소한 매수가 범위 그 이상의 수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요 정도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유하자. 근데 혹시 현대 엘리베이 지금 추가 매수는 어떠세요? 혹시 저희 방송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예, 그 기존에 좀 갖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그냥 잘 일단 홀딩하고 홀딩.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추가로 들어오시는 시청자님 계신다고 하면은 이미 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대엘리베이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오늘 또 추천 종목 드리니까 그 종목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 상담 이후에 슈퍼스타 킹에서 또 엄선된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힌트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많이 주고 계십니다. 다음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휴림 로봇 볼까요? 매수가가 1,380원에 비중 20% 계속 들고 가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글 남겨주셨습니다. 1,095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김태준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네, 휴림 로봇 테마로 결국 가는 종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틀 내내 계속적인 하락 조정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결국 로봇 테마는 결국에 최근 로보라든지 오늘과 같은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흐름 자체에 대한 산업 전망이 좋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적으로 1,000원대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가져가는 전략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휴림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계속적인 테마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런 종목군들은 저점에서 계속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관점으로 1,000원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보유하는 전략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1,450원 선 1차 목표가로 넘어서 1,600원까지도 한번 지켜보는 관점에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간 질문 드리면 로봇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셨잖아요. 로봇 안에서 대장이 뭐라고 보세요? 로보죠. 로보.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휴림 로봇은 예. 과거 DST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또 계속적으로 있었던 종목이니까요. 아마 후발 대장주로 충분히 올라설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도 오케이. 하지만 김태준 전문가가 보고 있는 로보 테마에서 탑픽은 로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들여다볼까요? 문자 이어서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JNK 히터 올려주셨네요. 매수가 5,700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글 올려주셨고요. 현재 오늘 반등 나서주면서 손실폭은 축소가 되는데 여전히 손실 보고 계십니다. 5,220원 지나고 있습니다. 김명우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예, JNK 히터 요 종목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으로 매수가 보니까 아마 가장 좀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좀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 하실 때는 손절가 라인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이미 크게 시세를 한번 받았습니다. 10,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이미 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한 이슈들이 최근에 시장에 돌고 있긴 하지만 이 종목은 그렇다 할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분 그 비중이 어느 정도였죠? 30%? 30%. 예. 그래서 30%면 비중을 한 10% 정도 좀 덜어내신 다음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은 전저점인 5,000원 부근 이탈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정리하시고 다른 수소차 대장주를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거요?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갑자기 또 질문 드려서 당황했어요. 워낙 많아서 조금 생각하고 계시고 기억나시면 잠시 뒤에 좀 의견 부탁드리고요.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오이솔루션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57,000원, 비중 25%. 어떻게 대응할까요? 글 남겨주셨고 일단 오늘은 3% 넘게 반등은 나서주는데 이번 고점에서 매수하셨네요. 네, 김태준 전문가님, 오이솔루션 5G 끝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이솔루션 5G 관련 부품 업체 맞습니다. 5G 관련 워낙 정부 쪽에서도 지원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래서 67,500원까지 찍고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군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67,500원을 찍은 직후에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터진 직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49,000원대, 5만원대 횡보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최근 들어서 유비커스 홀딩스라든지 여타 관련 고가권에 있던 5G 관련 섹터 종목군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종목군 지켜봤을 시에 급락 구간 자체가 45,000원대가 아니라 3만원 중반까지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농후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약간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군 49,000원대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바로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반등 준다면은 57,000원 부근에서는 거의 본전가시지만은 여기서는 좀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빠르게 보면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자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셔서요. 최대한 시간 되는 대로 짚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삼보산업 볼까요? 네, 2,900원의 비중 50% 보유하고 계시고 비중 꽤 높으세요. 근데 손실 보고 계셔서 아마 고민되실 것 같아요. 팔아야 하는지요? 목표가랑 손절가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김명호 전문가님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삼보산업 아마 예측하건대 최근에 그 조국 관련 이슈 때 그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이것도 좀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정치 테마주는 저는 가급적인 시청자님들이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물론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제때 대응을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리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 쪽에 문의를 좀 주신 건데 지금 손실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주가 흐름을 좀 보고 싶다. 뭐 그렇다고 해도 비중은 무조건 줄이셔야 합니다. 비중을 좀 줄이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 종목 진짜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 하면은 그냥 종목 정리하시고 다른 보다 안정적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보다 나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종목 교체 사인 나왔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삼보산업까지 여러분들 고민들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한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겠습니다.